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같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금요일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엄청나게 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는 10만 명이 또 넘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0만 7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1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는 이렇게 또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스파이크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쭉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해 주시면 좋겠죠. 네, 마스크 착용 사람들 많은 곳이나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하면은 항상 좋겠죠.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02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4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3주 전쯤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5세 미만용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이 5세 미만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승인이 된 지가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접종률은 단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약해졌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5세 미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낮다. 2%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거의 대부분 접종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FDA에서 이 12세에서 15세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어린이도 아니고 12세에서 15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 거 전면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예전에는 긴급 사용 승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승인이 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안정성 면에서는 검증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전면 승인이 났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LA 있지 않습니까? 이 LA 도시가 아니라 이 LA 카운티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LA 카운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고 해요. 이 LA 카운티가. 그렇기 때문에 LA에서는 이 LA 전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실내 안에서 마스크 사용하는 거 의무화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이 LA 카운티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고위험군으로 있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번 달 말쯤에 한 29일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LA뿐만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hospitalization, 이 환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 계속 입원을 많이 하고 있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병원 입원율이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은 사망률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이 몽키팍스 있지 않습니까? 이 몽키팍스가 계속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보건당국은 이 몽키팍스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좀 미온적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조금 대충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에서 이 몽키팍스에 대해 가지고 대응이 좀 늦냐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미국 이 보건 당국의 이 관료주의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대응하는 게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이 몽키팍스는 미국에서 아마도 계속 퍼질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가지고 몽키팍스까지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야외에 나가시고 그러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좋겠죠? 네, 착용하시는 거 좋고 그리고 손 닦는 거 잘 계속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병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뒤로 하고 유크레인하고 이 러시아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36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이 국방부에서 잠깐 이 작전을 중단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 군인들은 재정비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도네츠크를 공격을 하는 것도 잠시 지금 멈췄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 군뿐만이 아니라 유크레인 군들도 지금 재정비를 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영국 군에서는 유크레인 군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훈련을 지금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언어 소통이 좀 잘 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것은 조금 에라라고 합니다. 에라가 조금 낮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유크레인 군이나 러시아 군이나 지금 좀 재정비를 지금 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은 조용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좀 있다가 또 한 며칠 지난 뒤에 러시아에서 도네츠크를 공격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전쟁이 또 격렬히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 쪽에서는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전쟁 끝날 시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도 러시아는 군사 작전을 계속 할 거라고 합니다. 전쟁이죠, 전쟁을 계속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 유크레인에 계속해가지고 첨단 무기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추가 지원을 또 미국에서는 무기 추가 지원을 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끝날 기미는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요. 네, 계속 이렇게 또 초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이 요세미티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자주 가고 그리고 이 세코야 국립공원도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불이 나면서 이 세코야 나무 있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세코야 나무가 지금 산불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자이언트 세코야 나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정말 거인 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나무들이 엄청나게 이 산에 이렇게 빽빽히 있는데, 그런데 이 세코야 나무는 예전에 미국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예전에 비교를 해가지고 98%나 지금은 사라진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세코야 나무가 굉장히 희귀하다고 합니다. 희귀한 종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야 하는데 산불 좀 빨리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아리조나에서는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리조나에서는 이 경찰관들을 이제 촬영을 하는 것을 8피트 이내에 근접 촬영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아리조나 경찰관들을 8피트 이내에서 근접 촬영을 할 시에 체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간, 최고 30일간 구금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리조나에서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경찰이 있는다고 하면은 경찰을 좀 피하면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LA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애플밸리에서 국립기념일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다가 좀 어린아이들 11살짜리 그리고 12살짜리 아이가 그 ATV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뺑소니 사고가 나가지고 12살짜리 남아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11살짜리 여아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크리티컬 컨디션으로 지금 입원을 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뺑소니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어제 이 뺑소니를 한 이 차를 발견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뺑소니를 했는데 이게 차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SUV가 아니라 UTV라고 해요. UTV라고 해가지고 이 SUV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Recreational Vehicle이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작은 이 SUV 같이 생긴 거, 그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오프로딩을 하면서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빨리 가다가 이 어린아이들이 몰고 다니던 ATV를 이렇게 받고 도망간 것 같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애플밸리에 있는 어느 한 주택에서 이 차량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경찰이 이 차량을 압수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직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직은 체포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조사를 한 뒤에 체포가 되겠죠. 야, 이 어린아이를 사망케 하고 그 사건 장소를 이렇게 도주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뺑소니범은 진짜 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 와이프랑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제 여자친구였을 때 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가다가 차 사고가 났거든요. 차 사고가 났는데 그때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뺑소니를 당했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랩턴을 하려고 이렇게 딱 가는데 어느 한 픽업 트럭이 빨간불에 그냥 제 차를 박았어요. 제 차를 박았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있고 제 앞에를 박았거든요. 차가 이렇게 도는데 제가 좀만 더 빨리 갔다고 하면은 이 픽업 트럭이 제 문을 박아서 큰일 날 뻔했죠. 아마 그때 좀 심하게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다행히도 제 앞에를 이렇게 박아서 차가 이렇게 돌면서 딱 봤는데 진짜 차가 이렇게 막 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제 와이프, 그때는 제 여자친구였는데 제 와이프는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진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이 트럭이 그냥 잠깐 멈춰 있다가 그냥 내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911에 뺑소니 당했다고, 히든런 당했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지금 차 난리 났다고 이렇게 전화하니까 이제 경찰에 와가지고 이 뺑소니범, 이 픽업 트럭 이 뺑소니범을 잡았더라고요. 잡았는데 이 뺑소니범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완전히 드렁큰 드라이버에 이제 빨간불에 지나가게 되면서 제 차를 굉장히 빨리 박았어요. 엄청나게 세게. 그냥 빨간불 멈추지도 않고 그냥 아마 이 노란선을 침범을 해가지고 이 빨간불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제 차를 그냥 팍 박아버린 거죠. 그때 플러턴에서 그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 차는 그냥 폐차되고 그냥 난리 났었죠. 제 와이프는 이 갈비뼈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뺑소니범은 진짜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천하의 나쁜 놈이고 그리고 이 애플밸리에서 사고는 굉장히 어린아이가 12살짜리 아이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11살짜리 여아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태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진짜 뺑소니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이 교통사고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동차로 이제 생활하는 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 자동차로 사고가 나는 그런 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살찌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살찌는 게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이렇게 살이 찐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염증 생기고 그런다고 하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제 살 잘 빼시기를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저도 요즘 들어가지고 자전거를 맨날 타면서 살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풋, 바로 인풋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것을 줄여야지만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한 이틀 전부터 조금씩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 전도 아니다. 어제 아침에 조금씩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침을 굉장히 조금 먹었어요. 조금 먹었는데 와 점심 때 되니까 막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분명히 안 먹겠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떨면서 이렇게 가면서 냉동고 이렇게 뒤지면서 냉동고에서 뭐 이것저것 다 꺼내가지고 뭐 만두 꺼내고 뭐 프라이드 라비올리 꺼내고 그리고 뭐 유부 우동 해가지고 뭐 전자레인지에 넣고 있고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만두 돌리고 점심에 엄청나게 먹고 너무나 배부르니까 또 졸립더라고요. 식곤증 와가지고 퍼질러 자다가 어제 살 빼려고 아침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점심에 또 엄청나게 먹어서 살 엄청나게 지금 또 찐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서 이제 맨날 이렇게 자전거 자주 타니까 빨리 좀 살 좀 빼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살 빼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LA하고 보일레 헤이츠를 이어주는 유가에 이런
이런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이 다리를 건설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 다리를 10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서 드디어 어제 그랜드 오프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보일러 헤이츠랑 이 LA 다운타운 LA를 이어주는 육가 다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커다랗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커다랗게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과연 이 다리를 만드는 게 10년이나 걸릴 만한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리 같은 거 1년이면 그냥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은 무슨 행정 처리 같은 게 왜 이렇게 느리는지, 이런 다리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한강 다리 같이 굉장히 또 뭐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LA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가뭄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물이 굉장히 큰 그런 강이 지나가는 곳이 없거든요. 그냥 비만 많이 내리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또 지나가는 이런 곳인데, 어쨌든 간에 강도 크지도 않은 곳에 좀 다리가 크기는 하지만 그 다리를 만드는데 10년이나 걸렸다라는 게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미국은 뭐 이렇게 느린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플러턴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 플러턴에서 살면서 LA에 엄청나게 제가 출퇴근을 했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도 출퇴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하이스쿨, 이 플러턴에서 이 써니힐 하이스쿨을 나온 뒤로 산타모니카 컬리지를 다니게 되면서 이 산타모니카 컬리지 다니면서도 통학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UCLA 들어가면서도 통학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플러턴에 살면서 이 5번 프리웨이를 거의 20년 동안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거의 매일 탔는데, 이 5번 프리웨이가 지옥이거든요. 지옥. 출퇴근에 그렇게 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5번 프리웨이에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플러턴에서 빠져나온 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5번 프리웨이도 제가 그때 이민을 왔었을 때부터 공사를 깨작깨작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웨이 공사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느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리웨이 5번을 가니까 거의 좀 많이 완공이 되긴 했더라고요. 완공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밀립니다. 5번 프리웨이는 그래도 밀려요. 아직도 공사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미국은 이 뭐 하나 다리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프리웨이를 이제 넓히는 공사를 하는데 무슨 10년, 20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뉴스가 또 자세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총격범 있지 않습니까? 나라현에 살고 있는 이 41살 이 총격범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라고 이렇게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자신의 엄마가 이 아베 신조랑 연관이 된 종교에 다니다가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좀 사이비 종교인가 봐요. 이런 종교에 자신의 엄마가 열심히 다니다가 금전적으로 완전히 어려워져가지고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서 아베 신조를 암살을 하려고 몇 달간 계획을 했다고 하네요. 이 범인, 이 41살 범인은 예전에 이 해상 자위대에 3년 동안 군인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다루는 것도 좀 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사제총을 만들어가지고, 일본도 한국같이 총기가 완전히 금지가 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가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총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제총을 만들어가지고 이 산탄총 이 사제총 보니까 파이프 2개 연결하고 깜장색 테이프로 이렇게 그냥 묶어놨더라고요. 이 사제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베 전 총리를 이렇게 빵빵 2방을 쏴가지고 암살을 했죠. 그러면서 이 암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경호원 팀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나라형 경찰도 이렇게 배치가 많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슬금슬금 이 범인이 아베 신조 뒤로 이렇게 다가오더니만 3분 만에, 연설을 한 지 3분 만에 바로 총을 쏴가지고 암살을 했죠.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발사를 했을 때 아베 총리가 사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었던 경호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빵 소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일본은 총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무슨 폭발 사고가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니까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호원은 이런 빵 소리가 나면은 바로 주변을 살피고 범인 같은 수상한 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덮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서 아베 총리가 그때는 멀쩡했습니다. 뭐 조금 맞기는 했다고 하지만 뭐 산탄총이니까 이제 탄환이 이렇게 빵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짝 맞았나 봐요. 살짝 맞아가지고 아베 총리가 이렇게 딱 뒤돌아 보는 순간 두 번째로 빵 발산하면서 이렇게 가슴에 딱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이렇게 딱 쓰러지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일본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 총리가 객사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서 야, 일본도 지금 뭐 난리 났구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아베 총격범은 아베 총리에 대한 일정을 인터넷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 아베 총리도 원래는 이 나라현에서 연설을 하는 게 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다가 바로 그 전날에 이 나라현에 있는 의원이 나 좀 도와달라고 선거에서 지게 생겼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하루 만에 일정이 바뀌면서 이 아베 전 총리가 나라현 길거리에서 연설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이렇게 총격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은 충격 속에 지금 휩싸여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일본 경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 경찰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전 총리를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경호원들도 전 총리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다는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찰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비난이 꽂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본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스리랑카 있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도 지금 난리 부르스라고 합니다. 난리 부르스. 왜냐하면은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디폴트에 파산을 하게 되면서 지금 스리랑카는 혼돈 속에 있다고 하네요. 스리랑카 지금 시민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가 파산이 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없고 뭐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면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여러 뉴스 매체들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스리랑카 대통령궁까지 지금 이 시위대가 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면서 이제 또 마지막 뉴스를 보니까 이 대통령궁을 지금 시위대가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스리랑카 대통령궁을 지금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대통령궁을 본다고 하면은 안에 또 의리의리하게 또 지어놨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막 수영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가 막 더 열받아가지고 이 대통령궁에서 막 난리 부르스를 지금 추고 있다고 합니다. 불까지 지피면서 말이죠. 추웠나봐요. 추워가지고 이렇게 불 지피면서 이 스리랑카 이 대통령이 썩을 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시위를 하고 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스리랑카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또 난리 부르스가 났다고 하는데 이 소련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이 소련 놈의 새끼들이 얘네들도 파산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산 났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너무나 멀쩡한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는데 이 러시아도 빨리 이렇게 스리랑카처럼 아주 그냥 국민들이 아주 힘들어 빠져 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러시아 빨리 더 심각하게 파산이 나가지고 국제적 왕따가 돼가지고 빨리 엄청나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절대로 이런 전쟁 같은 거 하지 못하게 말이죠. 그러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다우존스 S&P 5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네요. 어쨌든 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간 계속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고용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고용 지표에서는 미국이 침체기에 온다라는 그런 징조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 연준에서는
아마도 요번 7월 달에 금리 상승하는 것은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75% 포인트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 경제는 아주 그냥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경제 지표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핫한 뉴스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또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일론 머스크 진짜 괴짜입니다, 괴짜. 네, 뭐 트위터를 인수를 한다는 애 만다는 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지금 와서는 인수를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위터 기업에서는 지금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난리가 나면서 장외 거래에서 이 트위터 주식 7% 이상 폭락을 하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이 10억 달러 엄청난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 파기 소송을 일론 머스크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 전에 트위터에 있는 가짜 계정들, 스팸 계정들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정확하게 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인수를 하기 전에 나는 그것을 봐야지만 인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가짜 계정들 그리고 이 스팸 계정들이 5% 미만이어야지만 내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트위터 측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못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못 해주면서 결국에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또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게 생겼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트위터는 장외에서 7% 정도 폭락을 했고요. 네, 그에 반해가지고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2% 정도 또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는 최근 들어가지고 10일 동안 트위터를 하지 않는 등 그런 좀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행보를 보이다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트위터에 조금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야, 이 전 세계 1위 부자이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1위 부자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 가지고 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포드하고 복스와겐이 투자를 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다고 합니다. 아고라고 하는데 아고 II라고 하는데 이 아고 II가 150명이나 해고하고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리고 침체가 지금 뭐 왔다라는 그런 신호도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몸집을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미국 부동산 이 주택 이 미국 부동산 이 주택 사는 게 16년 만에 가장 어렵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아직까지도 집값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은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금리도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는 그 사람들한테 말이죠. 어쨌든 지금 미국은 집 사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집값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휘발유 가격은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고요.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미국 인플레이션도 정점을 찍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섞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빡 찍고 지금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드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을 하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은 줍줍할 시기예요. 지금 주식을 보면은 진짜 예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에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계시던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식 지금 조금씩 줍줍 하시는 거 강추 개강추를 드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지금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